2002년 6월, 대한민국 전체가 붉은 악마로 물들었던 그 여름. 거리는 응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16강, 8강, 그리고 4강까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여정이었죠. 하지만 만약,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그 모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면? 아니면 16강에서 이탈리아에게 져버렸다면? 오늘은 그 상상 속 시나리오를 통해 2002년 월드컵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의미를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2002년 5월 3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 한국 대 폴란드 첫 경기에서 20으로 패배합니다. 선수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히딩크의 전술도 제대로 먹히지 않았죠. 6월 4일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 한국 대 미국 경기에서도 10일 무승부에 그칩니다. 안정환의 결정적인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가는 장면이 스포츠뉴스 하이라이트를 장식했겠죠. 6월 10일 대구 월드컵 경기장. 마지막 희망이었던 포르투갈전에서 13으로 완패합니다. 호나우두의 해트트릭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한국 수비진. 경기 후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경험 부족이 아쉬웠다는 짧은 코멘트만 남기고 기자회견장을 떠났을 겁니다. 조별리그 3전 전패. 한국은 32개국 중 최하위로 월드컵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니면 조별리그를 간신히 통과했지만 16강에서 이탈리아를 만나 2로 패배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했겠죠. 토티의 정교한 패스와 비에리의 강력한 헤딩 앞에서 한국 수비진은 무너집니다. 안정환의 골든골도 토티의 퇴장도 없었던 그 경기. 이탈리아는 예상대로 8강에 진출하고 한국의 월드컵은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렸을 겁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박지성은 아쉽지만 16강 진출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을 것이고 언론들은 선전했지만 아직 세계 수준엔 못 미쳐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을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면 2002년 여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명동과 시청 앞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겠죠. 붉은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은 간간히 보이지만 그 열광적인 함성은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에도 술집과 치킨집에서 몇몇 사람들이 맥주 한잔하며 경기를 보는 정도였겠죠. 역시 아시아 수준, 경험 부족. 여실히 드러나 4년 후를 기약하며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스포츠면을 장식했을 겁니다. SBS의 뜨거운 것이 좋아도 방송되지 않았을 테고 각종 월드컵 특집 프로그램들도 조기 종영됐겠죠. 붉은 악마 관련 상품들은 재고로 남아 할인 매장에 쌓였을 것이고 치킨과 맥주 업계도 기대했던 특수를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더욱 공고해졌을 테죠. IMF 외환위기로부터 겨우 회복하고 있던 2002년 국민들의 자신감은 여전히 바닥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월드컵조차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 상황에서 할 수 있다는 마음보다는 역시 안 되는구나 하는 체념이 사회 전반에 퍼졌을 거예요. 실제로는 월드컵 기간 동안 동료들과 광화문에 나가 목이 터져라 응원하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지만 이 시나리오에서는 그냥 집에서 TV로 경기를 보며 그래도 16강은 갔네 하고 말았을 겁니다. 회사에서도 월드컵 이야기는 첫 경기 후 금세 시들해졌을 테고요. 친구들과 함께 붉은 악마 티셔츠를 맞춰 입고 거리 응원을 가는 대신 학기 말 과제와 시험 준비에만 몰두했을 겁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 설레는 이야기도 없었겠죠. 실제로는 아버지와 함께 새벽에 일어나 독일전을 보며 박지성 선수처럼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냥 방학 숙제나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 축구의 발전도 크게 달랐을 겁니다. 월드컵 4강 신화가 없었다면 해외 진출하는 선수들의 수도 훨씬 적었을 테고 K리그에 대한 관심도 지금보다 훨씬 낮았겠죠.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가는 것도 더 어려웠을 것이고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 토양도 형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축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자체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기적은 정말로 일어났거든요. 지금부터는 그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실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국가 전체가 휘청거렸고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실업률은 급증했고 가정마다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해야 했죠. 축구 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 3전 전패로 탈락했고 아시아 축구 자체가 유럽이나 남미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히딩크의 등장. 2000년 12월 거스 히딩크가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이 감독은 1988년 유럽 선수권 대회 우승을 이끈 경험이 있는 세계적인 명장이었죠. 히딩크는 부임 초기부터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베테랑 선수들을 과감히 배제하고 체력적으로 우수하고 투지가 강한 젊은 선수들을 발탁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선수들의 체력과 정신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했죠. 2002년 5월 3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폴란드전. 황선홍과 유상철의 골로 20승리를 거두며 한국은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개막전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이 환호성으로 들끓었죠. 6월 4일 미국전에서는 안정환과 차두리의 골로 10일 무승부를 기록했고 6월 10일 포르투갈전에서는 박지성의 골로 10승리를 거두며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6월 18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 16강에서 만난 상대는 3회 우승국 이탈리아였습니다. 누구도 한국의 승리를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경기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전반 18분 비에리가 선제골을 넣어 이탈리아가 앞서갔지만 후반 43분 설기현이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연장전에서는 토티가 시뮬레이션으로 퇴장당했고 결국 안정환이 골든골을 넣으며 한국이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 경기는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전국의 거리는 환호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고 꿈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온 국민의 마음에 자리 잡았죠. 6월 22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 8강 상대는 역시 강호 스페인이었습니다. 이 경기 역시 연장전까지 0으로 팽팽하게 맞섰고 승부차기에서 홍명보와 박지성이 성공시키며 한국이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때부터 정말 전 국민이 하나가 됐습니다. 거리 응원 문화가 절정에 달했고 붉은 악마의 함성은 전 세계에 울려 퍼졌죠. 6월 2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 4강에서 만난 독일은 너무 강했습니다. 미하엘 발라크의 골로 1로 패하며 한국의 월드컵 여정은 4강에서 마무리됐지만 이미 충분히 기적이었죠.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은 단순한 스포츠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위축됐던 국민들의 자신감을 회복시켰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무엇보다 전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념도, 계층도, 지역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며 하나가 됐죠. 이런 경험은 이후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2002년 월드컵의 진짜 기적은 4강 진출 그 자체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진짜 기적은 경기장 안이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한국에서 스포츠 관람은 주로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집에서 TV로 보거나 경기장에 가더라도 조용히 앉아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거리에서 수만 명이 함께 응원하는 새로운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현상이었습니다. 축구 종주국인 유럽 국가들도 이런 대규모 거리 응원 문화는 없었거든요. 한국이 만들어낸 완전히 새로운 스포츠 문화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응원이 자발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 동원한 것도 누군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거리로 나와 질서 있게 응원했고 경기가 끝나면 스스로 뒷정리까지 했죠. 외국 언론들이 가장 놀라워한 것도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CNN은 한국인들의 질서 의식은 경이롭다고 보도했고, BBC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민 문화라고 평가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은행 추계에 따르면 직접적인 경제 효과만 8조 원, 간접 효과까지 포함하면 20조 원이 넘는 경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코리아 프리미엄 현상입니다. 이전까지 한국 제품이나 브랜드는 일본이나 서구 제품에 비해 할인된 가격으로 팔려야 했는데 월드컵을 계기로 이런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했고 한류의 시작점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K-팝프, K-드라머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토대가 2002년 월드컵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들의 삶에 미친 변화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걸 별로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광화문에서 수만 명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순간 정말 강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IMF 때문에 회사에서 잘릴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았는데 월드컵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창업도 하게 됐고요. 평소에 말도 안 섞던 옆집 아저씨와 월드컵 얘기하면서 친해졌어요. 그때 처음 느꼈죠. 아, 우리가 정말 하나구나 하는 걸. 2002년 월드컵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자발적으로 질서를 만들고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경험을 했거든요. 이런 경험은 이후 촛불 집회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2008년 광우병 파동,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등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성숙한 모습은 모두 2002년 월드컵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2002년 월드컵의 진짜 기적은 축구팀의 4강 진출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깨어난 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던 5천만 명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마음을 모으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었죠. 축구는 핑계였고 진짜 주인공은 시민들이었던 셈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축구팀이 일찍 탈락했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잃었을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IMF의 상처는 더 오래 남았을 테고 도전보다는 안주하는 문화가 지배적이었을 거예요. 전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역 감정이나 계층 갈등 같은 사회적 분열이 지금보다 훨씬 심했을 수도 있어요. 한류의 출발점이 사라졌을 겁니다. BTS, 봉준호, 기생충. 이 모든 성취들의 토대가 되는 우리 것도 세계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형성되지 않았을 거예요. 거리 응원 문화, 자발적 질서 문화, 촛불 집회 문화. 이런 성숙한 시민 문화들이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2002년 월드컵이 아니었다면 정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변화가 불가능했을까요? 어쩌면 다른 사건, 다른 계기를 통해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2019년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상 수상 같은 다른 성취들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 어떤 사건도 2002년 월드컵만큼 전 국민적이고 동시적인 경험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월드컵이라는 전 세계적인 축제, 한 달여 동안 계속된 긴장감과 감동, 그리고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 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2002년 월드컵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역사책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주는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4강 진출이 실제로 일어났듯이 우리가 꿈꾸는 일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모두가 마음을 모으면 가능해집니다. 2002년의 그 연대감과 응원 문화가 그것을 증명했죠.
축구 경기 하나가 전 사회를 바꿀 수 있다면 우리 각자의 작은 행동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가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소극적이고 더 분열되고 더 자신감 없는 나라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적은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주인공은 축구 선수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들이었죠. 거리로 나와 함께 응원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바로 그 사람들 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2002년의 그 정신,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하면 된다는 연대감을 되살린다면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또 어떤 기적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 기적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답은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2002년 그 여름처럼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한다면 말이죠. 기적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